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18일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의견도 조금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좀 올라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참 이렇게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상담하는 중에 이 투자금에 대해서 보면 대부분 1억 정도를 가지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1억의 투자를 가지고 볼 때 참 보면은 그 1억의 투자금이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는데, 이제 뭐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지만 또 막상 지식산업센터를 하나를 살라고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보면 또 많은 돈도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부동산보다 대출이 뭐 80%, 85%, 90%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도 1억으로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으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뭐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물건을 하나 살라고 본다고 치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괜찮은 물건을 하나 산다고 치면 지금 상태에서 분양권을 받아놓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 프리미엄도 형성이 되어 있고 좀 웃돈을 좀 주고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3억짜리를 하나를 산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리고 대출이 80%밖에 안 나왔다고 예를 들어보면 20%는 내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6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3억에 대해서 취득세하고 등기비용까지 포함해서 한 5%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산모시보 한 1,500만 원이 더 들어가죠. 그러면 그만 7,5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뭐 프리미엄을 일부 달라고 한다면 뭐 한 8,000, 9,0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억짜리를 하나 사요. 3억짜리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보세요. 3억짜리라고 봤을 때 평당가가 만약에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000만 원이라고 친다면 30평밖에 안 되는 거고, 뭐 1,000만 원이 좀 떨어지면 30평이 좀 더 되는 거예요. 결국은 30평에서 한 40평, 좀 비싼 데 같은 경우는 20평에서 30평, 이렇게 넓게 보면 20평에서 40평대의 지식산업센터 하나를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양 가격이 만약에 뭐 800~9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1,100, 1,200만 원 정도 사이 때까지 들어가는 물건이라고 한다면 임대 가격이 거의 뭐 3만 원 조금 상회? 3만 원에서 뭐 3만 한 2, 3천 원? 이 정도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그게 위치적으로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대부분. 그러면 한 3만 원을 예상을 해보면 뭐 30평이라고 치면은 뭐 9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이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내 돈을 3억짜리를 하나 사서 월세가 100만 원이 나왔어요. 80% 대출을 받았습니다. 80% 대출을 뭐 굉장히 만약에 신용등급이 안 좋아서 3%를 받았다고 쳐요. 그러면 2억 4천에 대해서 80%를 대출을 받았죠. 그렇죠? 2억 4천에 대해서 3% 금리 대출을 받으면 2억 4천에 3%니까 720만 원. 그렇죠? 연간 720만 원이면 한 달에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 이자 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3억짜리를 80% 대출 받으면 2억 4천만 원, 2억 4천만 원을 금리가 내가 신용등급이 좀 뭐 무난하고 좀 안 좋은 상태라고 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서 3%라고 잡아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연간 이자 비용이 720만 원, 이걸 한 달에 낸다고 치면 60만 원의 이자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이거가 월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얼마 받는다 그랬어요? 90만 원, 100만 원 받는다 그랬죠. 그럼 돈이 남는 돈이 얼마예요? 한 30만 원, 4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부터 한 50만 원 사이 정도가 남을 수 있겠죠. 근데 내 자금은 얼마 들어갔나요? 실제로 거의 한 1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한 1억 가까이 들어가서 한 30만 원, 40만 원 이 정도 남는 구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드리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1억이 들어가서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나오면 무엇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나요?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개런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1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이 1억을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저 같으면은 그 1억이라고 치면, 저 같으면 지금 말한 3억짜리를 조금 웃돈을 주고라도 뭐 좀 사고 좀 경쟁력 있는 물건을 찾아갖고 저 같으면 등기를 치겠는데, 지금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서 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1억이면 계약금 10%가 1억이라고 봤을 때는 10억짜리 물건을 분양권으로 살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그쵸? 10억짜리가 평당 1000만 원이라고 치면 100평이에요. 아까 매매나 지금 바로 들어가는 걸 살라 그러면 3억짜리밖에 못 사는데 1억 갖고, 분양권으로 살 때는 100평짜리를 사는 거죠. 10억짜리를. 그럼 100평을 사서 프리미엄이 뭐 50만 원이 붙었네, 60만 원이 붙었네, 뭐 얼마를 붙었네. 그래서 1억을 투자를 해갖고 돈을 뭐 7천만 원을 벌었네, 1억을 벌었네, 1억 5천을 벌었네. 이런 얘기가 너무 지금 주변에서 많이 들려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니까 1억을 투자해갖고 30만 원, 40만 원 받는 게 너무 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분양판으로 다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사실 이 이유예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욕심입니다. 굉장한 욕심의 발로로 시작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분양시장이 너무 과열되게 가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 때문이에요. 만족이 안 된다니까요. 만족이. 빨리 벌어야 돼. 내 자금이 1억이 있는 돈을 갖고 빨리 1억 5천, 2억, 2억 5천, 3억을 빨리빨리 불려야 돼요. 마음은 급해. 돈은 1억밖에 안 되지만. 왜 그래요? 그게 돈이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쉽게 벌어져요? 여러분들은? 저는 안 그렇던데. 안 그래요. 내 돈의 총량이 정해졌잖아요. 내 돈의 총량이 정해졌으면 내가 판단하는 상태에서 그래도 정해진 안에서 가야 움직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너무나 주변에서 뭐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만 보고 살아가느냐고, 세상을. 그 사람은 그 사람인 거고 나는 나예요. 내가 자산이 지금 조금밖에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었겠죠. 그 사람들의 방법인 거고, 나는 내 방식에 맞춰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 1억이 내 전 재산이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최대의 돈이에요. 그것도 대출 받아서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그 1억이 만약에 묶여버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묶이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잘 해결이 안 되면, 아까 얘기했던 시인지 1억을 넣으니까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수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못 받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안정성 있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지식산업센터를 투자를 하려고 보면은 좀 안정성 있게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거고, 이제 제가 뭐 자랑 같지만 사실은 벌써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2년 반이에요, 제가. 2년 반 전에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작년 초에 저랑 상담했던 분이 사무실을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 작년 초에 저와 제 영상 꾸준히 보면서 그 다음에 한번 와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와서 혼자 서치해서 물건을 샀는데, 생각보다 물건을 잘 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좋은, 지금 뭐 2천만 원대 가는 물건들을 1000만 원 초반대에 다 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샀는데, 그분도 또 그 나름대로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작년 하반기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지금 들어보고 계신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1억을 가지고 분양물건만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 들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게 참 내 자금이 작다고 해서 성급하게 너무 보지 마시라는 거. 내 자금이 작으니까 돈을 쉽게 벌라고. 제가 자꾸 지난 얘기 하지만 돈을 쉽게 벌라고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돈을 절대로 쉽게 벌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다음에 모두가 다 벌 수가 없어요. 돈은. 누군가는 돈을 일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그런 부분도 염두를 좀 해 두셔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다. 참
자기 자금이 많지 않고 5천만 원, 한 1억 있는 사람들이, 물론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해도 하면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분양권이라도 사서 그 사이에 뭐 좀 벌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물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 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이런 물건들, 확실하게 보이는 물건들, 그런 거라면은 뭐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참 분양 물건 어디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디를 막론하고 분양을 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그렇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우회적으로 자꾸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 할게요. 오늘 좀 더 이야기 해드리면 좋겠는데, 최근에 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종합해서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참 느끼는 바가 좀 많습니다. 하여간 굉장히 좋은 시장이죠. 좋은 시장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하고 내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 맞는지 누가 틀린지는 현재 시점에서는 모릅니다.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고 무조건, 그 다음에 한쪽 방향으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시장은, 세상은 분명히 수요와 공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늘 제 이야기 중에 핵심이긴 한데, 이 정도 이야기 마치고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